거푸는 역대 해군 중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평가받으며 쌓아온 업적도 가장 화려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렇게 거푸는 현재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거의 모든 해군들이 거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전해질 만큼 거푸는 해군 내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큰 인물입니다. 거푸는 실력으로는 진작에 해군대장이 될 수 있었으며 마음만 먹었더라면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인물이지만 해군대장이 되면 천룡인의 직속수하가 된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진급을 거부했고 해군 중장에 오른 이후에는 더 이상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푸는 중장 신분임에도 대장들을 자신의 부하 다루듯이 다뤘으며 원수인 센고쿠와도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보통 군대는 철저한 계급사회이기에 거푸가 나이가 많거나 짬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거푸만큼은 이 규칙에서 예외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센고쿠뿐만 아니라 전 해군 원수 콩 앞에서도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천룡인이나 오로성이 오더라도 거푸가 굽신거릴 일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거푸는 마리조아의 입구에서 천룡인을 험담하였으나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푸의 아들이 세계 최악의 범죄자인 드래곤, 거푸의 손자가 온갖 사건을 몰고 다니는 루피, 거푸의 양아들이 해적왕의 아들 에이스임에도 거푸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센고쿠가 거푸가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는 탓에 상부에서도 이를 못 본 척 해주었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렇기에 해군 내에서 거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거푸의 대표적인 이명은 해군 영웅이지만 거푸는 주먹이라는 이명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거푸가 주먹이라는 이명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아마도 거푸의 전투 스타일이 정통 무투파인 점과 거푸의 주먹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까지 원피스 세계관의 강자들은 대부분이 무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해적왕 로저는 에이스라는 명검을 사용하며 로저 이전 최강 해적 록스도 검을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은 모라쿠모 기리를 사용하며 빅맘은 나폴레옹, 카이도우는 거대한 방망이, 샹크스는 그리폰, 미호크는 흑도요루, 오뎅은 엠마, 시키는 오토와 코가라시, 레일리는 검을 사용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별다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센고쿠와 3대장도 순수하게 주먹으로만은 싸우지 않으며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거푸만큼은 순수하게 주먹으로 싸우며 능력자의 실체를 잡아야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무장색 패기 정도를 제외하면 오직 자신의 신체 능력만을 베이스로 전투합니다. 그렇기에 거푸는 그야말로 주먹이라는 이명이 잘 어울리는 캐릭터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거푸는 강자들 중 유일하게 주먹을 사용한다는 점이 굉장히 멋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푸는 사랑이 담긴 주먹은 막을 길이 없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주먹이 강한 비결을 설명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의 최강자를 꼽으라고 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저, 흰수염, 거푸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최근 조이보이와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며 이들을 세계관 최강자로 보는 사람들도 많으나 아직 이모와 조이보이는 제대로 공개된 것이 없기에 그래도 아직은 거푸, 흰수염, 로저가 세계관 최강자에 더 잘 어울립니다. 거푸, 로저, 흰수염은 서로 라이벌이라고 불리며 수차례 승부를 겨뤘지만 제대로 된 승부가 결정난 적이 없으며 누군가가 앞서 나간 듯한 묘사도 없었기에 세계의 라이벌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흔히 해적왕급 강자라고 불리며 사왕이나 해군 대장보다도 확실히 더 강한 인물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저는 해적 사상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통합하고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원피스를 찾아냈으며 이후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푸는 로저를 수차례 죽음으로 몰고 갔으며 로저 이전 최강의 해적단인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며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흰수염은 로저와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였으며 로저가 사망한 이후 해적왕이라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 앞에서 군림하며 오랜 기간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렇기에 거푸, 로저, 흰수염은 원피스 세계관의 진정한 최강자라고 볼 수 있으며 해적왕의 라이벌이었던 거푸는 이견없는 세계관 최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는 신비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악마의 열매라는 것이 존재하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면 전투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프는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은 비능력자이며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도 세계관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참고로 거프를 제외하고 악마의 열매 없이 세계관 정상에 선 인물은 로저, 레일리, 샹크스, 미호크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세계관에서 폐왕색 패기의 유무는 전투력을 비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특히 폐왕색을 휘감거나 방출하는 등 또 다른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폐왕색 패기는 강자들의 상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거프는 폐왕색 패기도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관 정상에 섰습니다. 참고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않은 세계관 최강자급 강자는 미호크와 해군 대장들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이 모두 없는 세계관 정상급 강자는 거프와 미호크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호크는 거프와 비교하면 명백히 전투력이 아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최상위권에서 차이를 벌리는 것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서 크게 차이를 벌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밝혀졌기에 거프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으며 폐왕색 패기와 악마의 열매 능력 없이 해적왕 로저, 세계 최강의 사나이 흰수염과 대등한 위치에 오른 것은 거프의 매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거프는 앞서 서술한 대로 폐왕색 패기를 소유하지 못했으며 악마의 열매를 복용하지도 않은 인물이기에 주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전투합니다. 그리고 거프의 무장색 패기는 원피스 세계관에서 역대로 보더라도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로저와 흰수염보다도 무장색 패기만 놓고 보면 더 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카이도우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이 정도의 아픔은 그때 이후로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갓벨리 전투를 떠올렸으며 그때 거프가 카이도우에게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이후 주먹을 뻗는 듯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칭자오와의 싸움에서도 무장색 강화를 사용하여 돈칭자오를 원컵냈으며 갓벨리 전투에서도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로저와 겨뤘을 때도 거프는 무장색 패기만을 사용했을 텐데 폐왕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동시에 두른 로저와 호각으로 겨뤘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프의 무장색 패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프보다 무장색 패기를 잘 사용하는 인물은 없을 것으로 봐도 무방하며 그나마 거프와 비슷한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가진 인물은 세계 최강의 검사이자 영구 흑도를 만들어낸 미호크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프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거프는 초등학생도 채 안되는 나이에 이미 호랑이를 제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태생부터 강한 인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22살 때 해군에 입대하였으며 센고쿠 추루와는 입대 동기였습니다. 거프는 젊은 시절 해병에 입대하자마자 센고쿠와 함께 해군의 쌍벽으로 불리며 맹활약을 하였고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승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과거 사쿠야쿠가 이끌어가는 구사해적단을 추적하기도 하였으며 센고쿠와 함께 무수히 많은 해적들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 이때 반디월드와 패트릭 레드필드 등을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서는 귀신이라고 불리게 되었으며 대부분의 해적들이 거프의 함선이 나타나면 곧바로 저항을 포기하고 제발 거프와 만나기 전에 그냥 감옥에 넣어달라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것을 보면 거프는 해적들 사이에선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의 선장 록스는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는 인물이었으며 흰수염, 빅맘, 카이도우, 시키 등 걸출한 강자들을 자신의 휘하에 둔 이후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며 세계의 왕이 되려고 하였고 급기야 테러리스트를 자처하며 무수히 많은 섬들을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적으로 록스는 세계의 금기를 알게 되었고 결국 세계 정부에서는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켜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당시 해군에서 최고 전력이라고 불리운 거프를 갓벨리로 파견시켰고 거프는 갓벨리에서 해적 로저와 힘을 합쳐 록스 해적단과 혈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프를 필두로 한 연합군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선장인 록스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부에서는 해군이 해적의 손을 잡고 해적을 괴멸시켰다는 사실이 퍼지게 된다면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로저가 참전했다는 기록을 말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이 사건 이후 해군 영웅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록스 해적단의 모든 기록은 말소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독자들은 록스 해적단을 괴멸시킨 사건 당시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로 거프의 업적을 저평가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거프가 갓벨리 전투에서 가장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정황상 록스를 잡아낸 것이 거프가 확실해 보이기에 로저가 거프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거프를 저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돈 칭자오는 과거 잘나갔던 해적이었으며 거프의 라이벌로도 불렸던 해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거프는 당연히 돈 칭자오가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돈 칭자오를 참교육시키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면서 맹훈련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프와 돈 칭자오는 대결하게 되었고 거프는 칭자오 이번에야말로 니놈의 머리를 뭉개주겠다 라고 말하며 돈 칭자오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돈 칭자오의 뾰족한 머리와 거프의 주먹이 충돌하였고 거프는 돈 칭자오와의 힘싸움에서 승리한 뒤 돈 칭자오의 뾰족한 머리를 뭉개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오히려 거프급의 강자에게는 자랑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은 실망스러운 사건이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왜냐하면 돈 칭자오는 현상금이 고작 5억 4,200만 베리밖에 안되는 인물이며 사왕 최고 간부 2인자들과 비교하여도 확실히 더 약해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거프가 돈 칭자오 같은 약자를 잡기 위하여 산을 부숴가며 훈련한 것 자체가 망신이라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거프가 누구와 싸우던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라면 돈 칭자오를 잡기 위해 훈련을 한 부분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프는 돈 칭자오를 결과적으로 원콤 내버리며 자신과 돈 칭자오의 격차를 확실히 보여주었기에 거프가 훈련을 한 이유는 세간의 돈 칭자오의 소문이 과장되어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시키는 로저와 함께 세계의 왕이 되고자 하였으나 로저가 이를 거부하며 충돌하였고 결국 로저에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키는 얼마 후 로저가 해군에게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로저가 해군같이 약간 집단에게 잡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로저가 모든 바다 중에서 가장 약한 바다인 이스트블루에서 처형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왜인지 모르게 분노한 시키는 홀로 마린포드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시키는 마린포드에서 난동을 피우며 해군들을 닥치는 대로 소탕하였고 결국 거프와 센고쿠가 나서 시키를 저지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거프와 센고쿠에게 같이 할 수는 없었지만 녀석과는 동시대를 살아왔다. 있으면 데려와라. 죽일 거면 내 손으로 죽여주지 라고 말했고 거프와 센고쿠는 해군이 직접 평화의 상징인 이스트블루에서 로저를 처형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해적왕 로저의 전설이 가장 약한 바다에서 끝난다고? 그건 놈에 대한 모욕이잖아 라고 말하며 거프와 센고쿠에게 덤벼들었고 거프와 센고쿠는 정의 코트를 벗어던지며 시키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결국 시키는 반나절간 저항한 끝에 거프와 센고쿠에게 패배하며 임펠다운에 수감되었습니다. 거프는 작중 초반 모건 대령을 호송하기 위해 직접 등판하며 작중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고작 모건 대령을 호송하는데 해군 영웅 거프가 직접 출동한 것은 조금은 말이 안 될 정도로 거프의 위상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만큼 올라갔습니다. 거프는 모건을 호송하기 위해 쉘드타운에 온 이후 전혀 긴장감을 느끼지 않았기에 모건을 앞에 두고 잠에 들어버렸고 모건은 도끼를 사용하여 거프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거프는 전혀 충격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누구냐 저게 기습인 거냐 라고 말하며 자신이 기습당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대포를 쉽게 쪼개버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코비 헤르메퍼와 연이 닿게 되었고 이들을 사랑의 주먹으로 가볍게 제압한 이후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입니다. 루피는 워터7에서 세계정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세계정부의 깃발을 태워버렸고 결국 세계정부에서는 거프를 파견하여 루피를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오키지까지 같이 출동했기에 세계정부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실제로 루피가 아니었다면 사왕 해적단을 제외한 그 어떠한 해적단일지라도 거프와 아오키지에게 승리할 수는 없었기에 만약 루피가 거프의 손자가 아니었다면 곧바로 원피스가 왕될 뻔하였습니다. 거프는 워터7에서 밀짚모자 일당을 만난 이후 곧바로 루피에게 딱밤을 먹여버렸고 고무인간인 루피조차도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일당을 잡는 신용을 하였고 결국 루피는 거프로부터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넌 내 손자니까 여기서 잡지는 않을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했고 전보벌레를 통해 이 말을 들은 센고쿠는 격노하며 당장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하는 수 없이 복귀하게 되었고 아오키지가 손자니까 이라고 말하니 그렇죠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적반하장으로 개기는 거냐 바보키지가 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아오키지는 대장이고 거프는 중장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그냥 가기엔 조금 아쉬우니 써니오에다가 맨손으로 대포를 날려대기 시작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아슬아슬하게 대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루피가 거프를 도발하였고 분노한 거프는 루피 내 아들의 아들 주제에 라고 말하며 매우 거대한 포탄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쿠드버스터를 사용하여 도주하는 데 성공합니다. 거프는 해군의 핵심 전력이었던 인물이며 어쩌면 해군 대장보다도 더 중요한 전력이었기에 해군으로서 정상결전에 참전합니다. 하지만 당시 붙잡힌 인물이 거프의 손자나 다름없는 에이스였기에 그 누구에게도 거프에게 나서라고 말하진 않았고 오히려 거프가 돌발 행동만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거프도 해군이었으며 공과 사는 구분할 줄 아는 인물이었기에 위기 상황 때마다 해군으로서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마르코는 불사조로 변신한 뒤 해군 대장들과 칠무에 마저 제쳐버리고 에이스가 붙잡혀 있는 처형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키자로도 저건 좀 위험할지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공중에 튀어올라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마르코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방어력만큼은 작중에서 최강인 마르코도 어느정도 충격을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였는데 마르코가 붕대를 감은 이유는 거프에게 맞은 일격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프가 나타나자 흰수염 해적단과 사나 해적단은 술렁거렸으며 전설의 해병 거프가 나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그냥 늙은 해병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수하들의 사기를 복돋아 주었지만 흰수염 역시 거프가 움직이자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루피는 정상결전 당시 갑자기 난입하여 종횡무진한 활약을 하였고 징베, 크로코다일, 마르코, 이나즈마, 이완코브 등의 도움을 받고 결국 에이스가 붙잡혀있는 처형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날아왔고 거프는 루피를 막아서며 여길 지나가려면 날 죽이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처형대로의 진격을 멈추지 않았고 비켜줘 할아버지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거프는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일어난다. 난 봐주지 않겠다. 루피 너를 적으로 간주한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뻗었고 루피도 결국 거프에게 주먹을 뻗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에게 주먹이 닿으려던 찰나에 어린 시절 에이스와 루피를 떠올리게 되었고 차마 루피에게 주먹을 뻗을 순 없었기에 결국 주먹을 거두었고 루피에게 펀치를 허용한 이후 처형대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목격한 센고쿠는 이놈도 부모인 게지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가 루피를 막지 않은 것을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카이누는 끈질기게 에이스와 루피를 추적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을 들먹이며 에이스를 도발하였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한 에이스는 멈춰서며 아카이누와 맞붙게 됩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아카이누에게 상대가 될 리 없었고 아카이누는 에이스를 매우 쉽게 제압한 뒤 곧바로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에이스가 몸을 던져 루피를 구해주었고 에이스는 아카이누의 명구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사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거프의 이성의 끈이 끊어졌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아카이누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거프를 막을 수 없었고 거프는 아카이누를 향해 다가갑니다. 그러나 센고쿠가 나타나 거프를 땅에 쳐박아버렸고 무슨 짓을 할 셈이냐 거프 라고 말했고 거프는 날 그렇게 누르고 있어라 센고쿠 아니면 난 사카즈키 저 자식을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공개된 이후 독자들은 만약 저 당시 거프와 아카이누가 붙었다면 누가 이겼을지에 대하여도 많이 이야기하며 현재는 거프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아카이누가 지쳐있다는 점, 아카이누가 늙고 병든 흰수염이랑 호각이었다는 점, 거프가 기습을 한다면 더 유리한 환경에서 대결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거프는 극장판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악인들을 직접 임펠다운에 호송한 장본인인데요. 거프는 스트롱월드의 보스인 시키를 센고쿠와 함께 제압하여 임펠다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게임 시리즈의 보스인 패트릭 레드필드 역시 과거 거프와 센고쿠에게 잡혀서 결국 임펠다운에 수감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피스 스탬피드의 보스인 더글라스 블릿 역시 거프에게 잡혔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게 거프는 사실상 극장판 킬러라고 볼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보스들을 잡아넣은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 역시 과거 거프가 극장판의 보스를 직접 잡아서 임펠다운에 집어넣었다고 말하면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는 독자들이 없는 것을 보면 독자들 사이에서도 거프는 매우 신뢰받는 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는 거프의 라이벌이라고 불린 인물이며 거프와는 몇 차례 목숨을 건 혈투를 하였습니다. 로저는 어느 섬에서 해병들을 참교육한 이후 날 잡으려면 거프나 센고쿠라도 데려와, 너희들로는 하나도 재미없어 라고 말하며 해군에서 자신의 적수는 거프와 센고쿠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로저는 임펠다운에 수감된 이후 거프에게 자신의 아이 에이스를 맡기며 나는 너를 동료만큼이나 신뢰한다. 너와 나는 몇 차례나 서로를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잖냐. 태어날 아이에겐 죄가 없다. 그렇지 않나 거프? 아이를 부탁한다 라고 말하며 거프가 자신과 호각으로 겨뤘음을 암시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도 로저는 거프를 자신의 동료만큼이나마 신뢰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